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성과를 나타내는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한 가만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이번 주는 증시 상황이 괜찮았습니다. 빅테크들을 포함해서 여러 스몰캡 종목들도 간간히 이게 폭등을 기록한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6월 FOMC에서 금리를 또 한 번 더 올릴 것이다 라는 예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더 이후의 상황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가 고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생각 때문인 것이죠. 더군다나 순달람에서 몇 달째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강조드리고 있지 않는 주제가 있죠. 그게 바로 AI였습니다. 최근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종목들도 이 중에서 AI 관련주들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종목들을 최근에 많이 관심 주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순위를 이쪽에다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순위는 이번 달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10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종목 이름 옆에 순매수 금액과 올해 등락률을 같이 가져왔는데요. 참고로 지난 17일, 그러니까 목요일 종가 기준임을 감안해 주시고요. 먼저 순매수 1위, 여기 있는 1위는요. 네, 다름 아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관심은 올해도 그리고 이번 달에도 꾸준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네, 여기 보시면 2위와 여기 6위에 있는 종목들은 거래가 불가능한 종목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종목들은 급등락 종목들이었다 보니까 이러한 투기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올해 등락률만 봤을 때는 아이온큐, 네 여기 보죠. 5위에 있는 아이온큐의 주가 상승이 아주 가팔랐는데요. 160% 상승률이지 않습니까? 순달람에서도 몇 주 전에 방송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반갑기도 한데 자세한 설명은 지난 방송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AI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은 몇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순위를 보시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순위 바꿔주세요. 땅. 네, 이것은 17일 기준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어떤 해외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신지 그런 순위입니다. 이 순위를 딱 봤을 때 좀 전의 순위보다는 아무래도 빅테크 종목들이 많은데요. 빅테크들은 AI의 대유행에 있어서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올해 역시 괜찮은 수익률을 다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실 1위는 또 다름 아닌 역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를 무려 한국인들이 130조 원이나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순위에서 또 특별히 짚어드릴 내용은 각 종목들의 시가총액에 비교를 해서 한국인들의 지분율이 얼마 정도인가 하는 부분, 여기 이름 옆에 제가 적어놨잖아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약 1.77% 해당하는 지분이 한국인들의 리테일 고객들의 보유량입니다. 엄청나죠? 테슬라처럼 큰 기업에 있어서 한국인 비중이 높은 것에 외신에서도 한 번씩 기사를 내긴 하더라고요.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서 한 10배가량 높은 수치로 테슬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새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현지 월가에서는 지금 테슬라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여기서 표를 몇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여기서 왼쪽 표를 보시면요. 월스트리트에서 평가하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와의 비교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초록색이 목표 주가인데요. 실제 주가보다 높기는 하지만 기대치가 막 엄청 높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실제 주가의 흐름에 후행하면서 추세적으로 하락한 상황이기도 하죠. 이런 그림을 만든 이유는 테슬라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회색 영역이 올해 테슬라가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나올지 이런 예상치인데요.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것과는 다르게 딱히 예상치는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월가가 바라보는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생각을 좀 더 공고하게 만들어준 이벤트가 지난 16일에 있었습니다. 바로 테슬라 텍사스 공장에서 열린 주주총회였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장에서 바라볼 때 테슬라는 아직 전기차 제조업체입니다. 결국 전기차를 얼마나 많이 팔고 또 수익성 있게 팔고 있는지가 당장 제일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그런 소리인데요. 이번 주총에서 다시 한번 강조된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6년 동안 연간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다른 회사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비아디라든가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차 등 다른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해냈습니다. 물론 비아디의 성장세가 가파르긴 했지만 비아디는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아래표를 보시면 테슬라는 가장 높은 마진을 남기면서 사업을 했다는 것도 또 증명했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2위인 비아디 말고는 사실 모두 다 적자 기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지난 주주총회에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는지 한번 크게 같이 보시죠. 네, 앞으로 12개월 안에 많은 회사가 파산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무서운 소리죠. 테슬라도 물론 힘든 시기를 맞는 것은 피할 수가 없겠지만 어두운 터널을 잘 지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분기쯤에는 경기가 좀 회복을 할 텐데 이때에는 테슬라가 오히려 더 좋은 위치에,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자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머스크는 주가 하락이 있다면 주식을 사라라는 약간의 농담 섞인 발언도 하긴 하더라고요. 또한 한편으로 테슬라가 이전과는 다르게 광고를 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는데요. 광고를 안 해서 미디어들로부터 특히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테슬라였기 때문에 이번 주주총회는 특히 주주들의 가려운 부분을 많이 긁어준 역대급 주총이었다고 말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주가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은요. 차트를 이렇게 보시더라도 테슬라는 점차 지난 고점을 향해서 기어를 바짝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 상승률이 여기 빨간색이에요. 주가 상승률이 한 44% 정도에 다다른 상태인데요. 이것은 같은 기간 동안 나스닥 100 지수보다 약 20% 가량 높은 것이고 구글이나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높은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테슬라의 경우에는 작년 4분기에 중국 코로나 봉쇄 위기감도 있었고 트위터 이슈에다가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도 그리고 전기차 수요에 대한 걱정 등등 해가지고 극심한 심리가 하락을 해서 큰 주가 하락을 이렇게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감안하면 다른 빅테크들에 비교해서 그리 막 많이 올랐다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런 테슬라마저 제치고 먼치 나가 있는 종목들 이 두 개가 있죠. 바로 엔비디아와 메타입니다. 메타의 경우에도 작년에 주가가 엄청 많이 하락했다고 치더라도 사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그 정도 하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이 정도로 올랐다는 겁니다. 올해 수익률이 무려 117%를 달성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서로의 PER 차트를 그려봤습니다. 선행 12개월 실적을 기준으로 한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PER이고요. 여기서 빨간색 선이 테슬라, 녹색 선이 엔비디아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보시죠. 코로나 시기에는 줄곧 테슬라의 PER이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훨씬 높이 있잖아요. 테슬라의 PER이 훨씬 더 높았는데요. 올해는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녹색 선이 올라가 있죠. 테슬라의 PER은 지금 한 50배 정도 되지만 엔비디아는 약 70배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보다도 40%가량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건데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순달람에서도 자주 언급드렸다시피 생성 AI의 최고 수혜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렇게 최근에 움직인 결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듯 최근에는 경기 침체나 미국 금리 변화 같은 이슈 말고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AI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러한 AI 열풍이 단기 테마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쪽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있는 골드만삭스는 이틀 전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AI 산업이 매년 1.5%의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S&P 500 기업들의 이익 규모도 향후 10년 동안 30%나 급증할 것이다 라는 얘기였죠. AI를 써서 비용이 줄어들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출현을 하면서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AI는 장기적인 핵심 기반 기술로서 작동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단기 테마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AI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대한 키 팩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순달람에서 이거 자주 보여드린 것인데요. 먼저 거대한 빅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딥러닝으로 잘 다듬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개발 능력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모든 연산을 담당하는 반도체에 대한 설계 능력도 저기 가장 오른편에 보시면 중요합니다. 앞으로 AI 관련주를 살펴봤을 때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딱딱딱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를 딱 감안을 했을 때 저는 테슬라가 가장 알맞은 AI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FSD 자체가 학습되는 방식과 그들이 가진 역량을 평가를 해보면 제 말씀이 앞으로 납득이 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같이 한번 보시죠. FSD가 최적화되는 과정을 보시면요. 이와 같습니다. 먼저 왼쪽 위에 있는 걸 보시면 실제 차량 주행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테슬라 차량들의 FSD가 배포가 이미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이미 테슬라 FSD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 대수는 40만 대를 넘긴 상태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수십만 대의 차량들은 FSD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하면서 오류가 생길 때마다 비디오 클립 형태로 테슬라에게 직접 레포트를 쏘게 됩니다.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테슬라는 해당 주행 영상을 알맞은 카테고리로 분류를 딱 한 다음에 각 주행 상황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동영상을 분석하게 됩니다. 동영상 안에 있는 객체들을 인식하고 상황을 인지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을 라벨링이라고 부릅니다. 테슬라는 이때에도 AI를 통해서 오토 라벨링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기계가 대신 라벨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벨링 자료를 가지고 딥러닝 학습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보시면은 조금 흐릿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 형태가 CNN이라고 불리는 딥러닝 기법을 표현한 겁니다. 방송국이 아니고 CNN이라고 불리는 딥러닝 기법이 있어요. 이에 따라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FSD를 계산해서 다시 차량들에게 OTA로, 그러니까 네트워크 형식으로 배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데이터가 많아야 하는 건데요. 인공지능 구축의 세 가지 요소에 있어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거대한 데이터 확보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테슬라는 가장 유리한 입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양산 차량에다가 자율주행 기능을 배포한 다음에 실제의 도로주행 데이터를 가장 많이 다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곳은 테슬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주주총회에서 테슬라의 FSD 기능을 사용하고 차량들의 누적 주행 거리가 거의 2억 마일, 그러니까 3억 2천만 킬로미터에 다달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부근에서 그래프 각도가 이게 딱 올라간 게 보이시나요? 3월 중순에 버전 11이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높아진 성능에 감화되어서 많은 사용자들이 이렇게 몰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아직 경쟁자라고 불릴 만한 기업이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다른 업체들의 소식은 최근에 좀 안 들리는데요. 일론 머스크도 그래서 2등 회사가 솔직히 누군지도 지금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능력은 바로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려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지난 주주총회에서 소프트웨어 팀이 테슬라 내부의 가장 큰 숨겨진 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라는 게 결국 프로그래머들, 그러니까 즉 뛰어난 천재들 몇 명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테슬라는 매년 AI 데이를 개최하는데요. 이 AI 데이는 투자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겟 고객층이 바로 프로그래밍을 전공한 지원자들입니다. 투자자들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지원자들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여기서 왼쪽 표를 보실게요. 이 왼쪽 표는 지난 2021년 AI 데이에서 테슬라가 밝힌 내용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한 건데요. 이미 2년 전부터 테슬라는 FSD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핫한 딥러닝 알고리즘 기법들을 이렇게 다수 채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RNN이라든가 LSTM이라든가 그리고 트랜스포머라든가 이런 등등의 알고리즘 기법들은 지금 한창 떠오르고 있는 AI 서비스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법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2년 전부터 이미 구축해왔다는 것에서 얼마나 테슬라가 다른 회사보다 앞서 나갔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에 지원한 지원자들의 숫자는 매년 높아졌습니다. 오른쪽 여기 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AI 데이 효과로 인해서 2021년에만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 테슬라는 엔지니어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회사 1위의 회사로 등극했습니다. AI 회사의 경쟁력은 그 회사가 보유한 인재들의 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도 딥러닝 쪽에서는 테슬라는 세상을 선도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이고 또 합리적인 금액으로 구동을 딱 시키려면 고성능, 저전력의 맞춤형 반도체가 필요해집니다. 칩 설계 능력으로 따졌을 때 테슬라는 본인들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칩 설계부터 칩 수천 개가 모인 데이터 센터까지 스스로 다 만들어냈습니다.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2021년 AI 데이 때 테슬라가 본인들이 만들고 있다고 발표한 FSD 전용 칩인 D1 칩입니다. 이 분이 들고 있는 칩이 바로 그 D1 칩의 프로토타입인데요. 범용 제품이 아니라 테슬라의 도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주력으로 사용되는 특수 맞춤형 칩입니다. 그래서 FSD 딥러닝 개발에 있어서 범용 제품들보다도 높은 성능을 기록한다고 하고요. 테슬라는 그 스펙을 홍보했었는데요. 심지어 작년에는 이 D1 칩
3,000개를 모아서 만든 슈퍼컴퓨터 도조 엑사포드라는 것까지 이렇게 세상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의 성능 자체가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되는 수준과 맞먹는 수준이더라고요. 일개 자동차 회사가 데이터 센터 전문 기업에 견줄 정도의 서버 연산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테슬라는 슈퍼컴퓨터에서 FSD를 학습시킨 다음에 각 차량들에 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FSD 연산을 차량 안에 있는 반도체에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전용 소프트웨어까지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테슬라에서는 컴파일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컴파일러까지 같이 썼을 때는 AI 성능 향상폭이 최대 3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의 AI 연산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던 엔비디아의 A100 칩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성능인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숨가쁘게 달렸는데도 왜 끝이 없네요. 테슬라의 FSD가 고도화되어서 완전해지게 되면은 이것은 챗 GPT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 확장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나 휴머노이드의 자율 보행 기술이나 그리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딥러닝의 특성상 전위 학습이 가능합니다. 트랜스퍼 러닝이 가능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늦어도 내년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면 일순간 수백만 대의 차량이 자율주행 차량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과 맞물려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FSD 사업은 너무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도 AI에 있어서 테슬라가 가진 역량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나온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휴머노이드에 있어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던 것은 여기 이쪽에 쭉 오시면 바로 왼쪽에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였습니다. 아주 재간동이죠. 그들이 만든 아틀라스는 10년 전에 개발된 것으로서 이렇게 점차 최적화되고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이 기계 샀다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양산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액추에이터의 모습이 굉장히 사람 같기 때문에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전용 컨트롤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해진 특정 모드에 따라서 이들을 움직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의 모습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불편해 보이고 또 느리지만요. 이것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동일한 칩을 적용해서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게 중요합니다. 컨셉 사진이 공개된 게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 것을 대단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손가락 관절을 관절 기능을 하는 액추에이터가 가동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전부 다 AI 알고리즘이 사용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로봇 기업이지 AI 기업이라고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차별화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향후에 테슬라의 기업 가치 대부분이 자동차도 아니고 배터리도 아니고 바로 이 로봇 분야라고 했습니다. 집집마다 여러 대의 옵티머스를 가지면서 시장 규모가 폭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물론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감은 아주 조금 장기적이라고 하지만요. 단기적으로도 당분간 테슬라가 갖고 있는 남은 상승 재료들을 풍부하게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투자 심리를 가장 지금 막고 있는 큰 것이 차량 판매 마진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최근 반전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주력 모델들의 가격을 조금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공장과 텍사스 신공장의 생산력이 올해 내내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마진 향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총에서도 나왔듯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것도 올해 연말쯤 차량 배송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픽업 트럭의 나라인데다가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곧 시장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큰 이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 확대에 있어서는 내년 중에 보급형 모델로 추측되는 신차 2종을 출시할 것이다 라고 말도 했는데요. 이미 개발 중이다라고 말한 것에서 그리 머지 않은 미래라고 우리가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팩토리 멕시코도 내년에는 양산이 개시가 되죠. 이처럼 테슬라 주주들은 아주 바쁘게 느껴질 정도로 이런 테슬라의 여러 가지 약속들이 앞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면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EV/EBITDA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를 기준으로 27배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5년 평균치인 38배에 아주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은 무려 2019년 말 수준과 유사합니다. 이 당시보다는 지금 상황이 훨씬 테슬라가 이뤄놓은 것도 많고 앞으로 기대할 사항들도 더 많아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표를 보시면 테슬라에 관심을 두는 기관들의 숫자가 최근 더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신규로 매수한 기관들의 숫자는 449개에서 581개로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크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생성 AI의 유행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련주들에 집중을 딱딱 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멀리 보면 합리적이지만 짧게 보면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합리성 덕분에 저희가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테슬라가 AI 기업임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제가 생각할 땐 아주 강한 시장의 비합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비합리성을 찾아서 알려드릴 순달람은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